까꿍! 안녕하세요. 세무사TV의 모세, 문쌤, 문지한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2022년 6월 21일 날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 문쌤 출발해 볼까요? 고고, 띵! 순서는 추진 배경, 기본 방향, 세부 추진 과제로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그 다음에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세무적 관점에서 뒤에 나오는 그런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조금 바뀌고 있는지, 상생 임대인 관련된 제도가 이번에 조금 강화되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기사의 타이틀로서만 조금 인지를 하고 세부 내용을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오늘 모세 문쌤을 통해서 이 정책 문서도 보고, 정부가 현재 이제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세법도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나는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지 라는 어떤 안내자로서의 저희 모세 문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을 보시면 시장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하향 안정세를 가지고 있고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저금리에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75bp 이상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에 있어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금리가 인상되면 주담대에 대한 이자 부담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방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21일 날 발표된 정책의 거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8월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소진되잖아요. 이게 전전 연도에 임대차 입법이 도입될 당시에 8월이었기 때문에, 특히 또 가을에 이사 수요가 많잖아요. 이러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시장 친화적 지원 방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상생 임대인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는 세제, 금융, 공급 등에 있어서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해서 정상화를 하겠다. 결국은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임차인이 있고 이제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것들은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임대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당연히 임차인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혜택을 기존에 원래 있었거든요.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한테 전세 대출을 지원을 좀 강화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 전월세 비용에 있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월세 세액 공제라든가 전세 대출 상한액 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 그래서 건설 등록 임대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단기 주택 공급을 촉진할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은 이미 지어졌지만 현재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주택이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구입을 해야 전세 시장이 나오니까 그거를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서 임대인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고고 띵.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상생 임대주택은 기존에도 조금 있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특례를 확대 개편하겠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현행에는요,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요건을 맞춘 사람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거주 요건 2년이 필요해요. 기존에는 요걸 1년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생 임대인의 어떤 요건을 맞으면 기존의 비과세 거주 요건 1년만 인정을 해줬던 거를 아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라는 거가 충족이 돼야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거주 요건 필요 없어. 그냥
상생 임대인 제도만 잘 활용해서 임차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 너에게 양도세 비과세라는 혜택을 줄게라는 제도가 이번에 이제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선 사항으로 이제 당연히 요건이 완화됐고 혜택이 확대됐고 적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개선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상생 임대인은 뭐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계약 체결을 한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요. 임대인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한 요건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임대하는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 9억 이상 기준 시가 기준으로 그 이하인 주택이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기준 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상생 임대인이 제공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기존 제도라면 이번에는 주택에 대한 요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거나 향후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한테도 혜택을 주겠다. 결국은 다주택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줄 테니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럼 혜택은 뭐가 있냐? 이게 보통 이렇게 의무를 주면 혜택이 있어야 이제 의무를 이행할 만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 시에 거주요건 2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1년만 인정했던 거를 이번에는 이거를 충족을 하면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 이제 요게 핵심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특공제도 들어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존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 원래 2년 거주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역시 면제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2가지 혜택이 있네요. 첫 번째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거주 요건이 원래는 있었었는데 그걸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거주 요건 2년을 원래는 채웠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면제해 주겠다. 결국 핵심은 상생 임대인 제도의 개선 그 방향은 혜택으로서 거주 요건 2년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있어서 다 면제하겠다. 이것만 잘 지켜다오. 이렇게 정부에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있습니다. 이걸 뭐 평생 해주는 건 아니고요. 2024년 지금 한 2년 남았네요. 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겠다. 원래 일몰 기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래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년 7월 개정분에서 2021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0일 날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 시행됐거든요.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뒤에 디테일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면 적용되는 시점, 앞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을 사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부터 실행을 하거든요. 오고 띵!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현행에는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라든가 보증금 한도가 작았는데 앞으로 보증금도 수도권인 경우에는 4.5억으로 올리고 지방인 경우에는 2.5억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또한 대출 한도도 1.8억, 1.2억으로 다 올리겠다라는 전세 대출 지원 강화 대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한액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세법적인 얘기인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됐거든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까지 공제를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10%를 12%로 그리고 12%를 15%로 상향하겠다. 이게 이제 개선 사항으로 지금 정부가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적용 사항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에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존에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확대하겠다.
즉 어떻게 확대하냐면 공제 한도를 원래는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걸 정부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를 하는 이런 제도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정부의 대출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넘어가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게 조금 나왔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3분기에는 이제 요러한 거를 더 추진을 해보겠다.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제 관련돼서는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양도세랑 취득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 해소를 위해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을 폐지하겠다든지, 원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이 있어서 최종 1주택이 돼야 다시 2년을 기산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요거 폐지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해서 앞으로 세제를 좀 정상화해 보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공시가격도 플랜대로 하면 계속 상승인데 요걸 조금 줄여 나가겠다.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요. 2022년에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종부세가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라가겠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완화할 거냐? 첫 번째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겠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공시가격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과세표준을 나오게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게 100%였거든요. 기준시가 그대로 100%를 반영하니까 종부세가 엄청 높겠죠. 이거를 60% 이하로 줄이겠다. 그럼 거의 40% 이하의 효과가,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도입해서 3억 원을 더 해주겠다. 더 빼주겠다. 그 다음에 고령, 그리고 장기 보유한 분들의 종부세를 납부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존에 조금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인데 합산돼서 종부세가 많이 나왔거나, 상속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받았는데 이게 종부세에 주택수에 가산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늘어났던 경우도 있었고, 지방의 뭐 저가주택 같은 이런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해서 조금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오고 띵. 그리고 이제 취득세 얘기도 있는데요. 취득세도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뭐 최대 12%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이 있었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제 요게 나와 있습니다. 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의 4억, 비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을 할 때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소득이랑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그래도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방향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표를 보시면 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율이 돼 있는데, 뭐 30년 걸 보면은 거의 90%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지만 4대 보험도, 뭐 특히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다양하게 이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경제도 어렵고 현재 주거 안정에 조금 기여를 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6월 21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제는 이렇게 변할 거고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더 있거든요. 요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